네, 지금부터 2021년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분과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량강화 교육은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공헌 트렌드, 복지 현장의 적용점, 원주시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 취지와 현장으로 진행됩니다. 1부 강연은 트리플라이트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시는 정유진 대표께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공헌 트렌드와 복지 현장의 적용점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있습니다. 1부 교육이 끝난 후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사항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유튜브 통해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유진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교육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정유진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기업이나 또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코로나 같은 이 시국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잘 못했던 부분들, 개선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을 더 지금 당장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어떤 트렌드와 동향들을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이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공헌 트렌드,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복지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얘기를 빼둘 수가 없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저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랑 작년부터 이제 매년 연구하기로 한 그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 문제라는 리포트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물어봤더니 왼쪽이 2020년이고 오른쪽이 2021년이에요. 2020년 5월 달에 서베이를 하고 올해 5월 달에 서베이를 2번 했거든요. 근데 작년 5월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조금 많이 줄었을 때였어요. 많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급격히 상승했던 그런 시점이긴 했는데, 그걸 감안하고 보실 때 행복감이 이제 초록색이 더 불행해졌다거든요. 엄청 늘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왼쪽 작년에는 긍정적이다가 67%나 됐어요. 근데 올해는 부정적이다가 60%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1년 안 되게 남짓 겪었을 때는 언젠가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2년 차가 되면서 삶의 질이나 행복감이나 사회 안정망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지원 활동들을 했는데, 제가 지금 열거한 이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지원한 어떤 방법상의 어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사진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기부를 하거나 뭔가 사회공헌을 했다라는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대부분 어떤 거였죠? 대부분 마스크 지원, 또는 뭐 이런 기관의 지원금을 전달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은 조금 다르게 자기들의 어떤 공장의 생산 라인 있잖아요. 생산 라인.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방호복, 그 생산 라인을 조금 바꿔서 방호복을 만든다던가, 향수를 만들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소독제를 생산 라인을 조금 활용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면
그런 결정을 하려면요. 네,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원래 만들었던 제품을 조금 바꿔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R&D 부서, 이제 생산 부서, 또 구매 부서, 뭐 굉장히 다양한 부서랑 협력을 해야지만 사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사회공헌에 관련돼서는 뭐랄까 조금 이런 의사결정의 중심에서 뭔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망이나 생산 라인 자체를 바꿔가면서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C레벨의 의사결정과 다양한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식의 모델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발견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던 건 뭐냐면 이제 기업 차원에서 공장들이 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자국에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개발국에도 공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해서 이제 이걸 다시 유통하고 이제 물류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완전 막혔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코로나 팬데믹을 비교해 봤을 때 전 세계 근로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근로 시간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이제 공장을 문을 닫게 된 그런 분포거든요. 이제 빨간색일수록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인 건데 실제로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명의 일자리를 잃고 이제 공장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한 34% 정도가 전 세계 공장 중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OECD에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변화들을 계속 리포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OECD 들어가셔서 좋은 리포트들 좀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의사결정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냐를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 75% 정도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거는 대부분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우리들이 잘못한 거 금방 잊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연구 데이터를 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기업의 어떤 잘못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불매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랬을 때 이 네 가지로 그 특징이 좀 요약이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다양성이나 포용성,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생각하는 어떤 정책과 전략을 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지금 당장 뭔가 수익을 많이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사랑과 목적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미치는 임팩트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전략을 펼쳐야 된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사회공헌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작년에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센터랑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올해는 아마 다른 곳이나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굉장히 다양한 좀 임플리케이션들이 나왔어서 좀 가져와서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100대 기업이 실제로 외부의 홈페이지나 미디어 뉴스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외부에 공시한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집계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사회공헌 총 규모가 한 2조 정도 되는 걸로 나왔죠. 100대 기업 같은 경우. 네, 사회공헌 유형 중에는 교육과 현금 지원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규모도 자원봉사를 하는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하는 규모도 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회공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한 81.2%가 사회공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민들이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을 하지? 그 동기에 대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 제고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지출액은 조금 감소된 걸로 나타났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제가 만났던 많은 기업들도 당장 이 사회공헌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줄 곳이 없다거나 파트너 기관과 상의를 했을 때 뭔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서 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홀딩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출액이 조금 감소되는 걸로 나타났었고요. 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사실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할 때 윗분들이 바뀌거나 하면 기존에 했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계속 중단되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뭐 이런 거 하면 어때? 라고 하면 그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좀 어려웠죠. 연속되기 어렵고 지속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특히 100대 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사회공헌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했을 때 그로 인한 좋은 변화, 임팩트가 많이 나타나는 거를 느껴서 많이 지속을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대 기업이 한 번 사회공헌을 하면 한 8년 정도는 지속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신규로 이제 개발되는 프로그램들도 괜히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소들로 이제 공시 데이터를 이제 확인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회공헌 지출액에 대해서도 공시를 안 하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지출액도 공시를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겠죠. 네, 조심스러우실 거고. 그리고 자원봉사의 어떤 규모도 이제 한 절반 정도만 공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우리가 하는 이유 있잖아요. 목적을 공시하는 비율이 한 39%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은 대중들이, 소비자들이 기업이 사회공헌을 한다고 했을 때 저 기업이 왜 이 사회공헌을 하지?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Y 퀘스천에 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하는 사회공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참여했는지를 물어봤을 때 한 절반 수준이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공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회공헌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해도에 대한 점수에 따라서 기업 사회공헌의 동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이제 교차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회공헌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기업들, 나는 사회공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 사회공헌을 이 기업이 사회공헌하는 이유를 어떤 이미지 제고나 브랜드 평판 때문이 아니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던가 이제 정부나 사회 압력 때문이라던가 이제 기업의 위험과 리스크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동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회공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과 참여 경험이 없는 분들을 이제 비교해서 볼 때 이 주황색 가운데 있는 주황색 부분이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기업이 사회공헌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퍼센트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회공헌에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기업이 왜 이 사회공헌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과 동기를 좀 다르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리포트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기업들의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하는 사회공헌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으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좋은 사회공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어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반대로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회공헌 이 중에서 좋은 사회공헌인 것 같으세요? 나는 첫 번째, 1만 명에게 10만 원 공연 티켓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없으시고요. 100명한테 1년간 1,000만 원 장학금 주는 게 좋은 것 같다. 없으실까요?
10명을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10년 프로젝트가 나는 좋은 것 같다. 3번이 제일 많으시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펄포스인 것 같아요. 목적. 예를 들어 우리 기업 목적은 이런 거예요. 정말 문화 활동을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전국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뭔가 문화 생활을 경험을 해서 문화 예술에 대해 조금 마음을 열고 좀 꿈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힐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게 우리 기업 사회공헌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제일 좋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정말 한 명이라도 스타를 딱 만들어서 그 챔피언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인식이 바뀌고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어떤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3번이 제일 좋은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좋은 사회공헌은 어떤 유형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임팩트가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네. 작년에 사회공헌 백서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뒀던 건 뭐냐면 기업들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공헌 하고 있는가였어요.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사회공헌과 기업이 집중하는 사회공헌을 각각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매트리스에 뿌려봤는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기업이 집중하는 거는 이제 Y축의 위에 있는 게 이제 기업이 많이 집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기업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국민이 조금 관심이 없는 영역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이 바라는 사회공헌은 기업이 집중을 해야 임팩트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다른 활동들을 그 활동에 쓰는 예산들을 조금 더 임팩트 영역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이후 너무 우리 삶이 달라졌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체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사회 문제 관련된 키워드는 불평등, 배제, 실업, 차별이었습니다. 특히 노인 관련돼서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방치되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고 노인 우울증 문제, 심리적 불안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 분들은 사실 어디 나가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굉장히 온라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소외되고 있는 어떤 청각 장애인 이슈들도 있죠.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 차원에서는 어떤 교육과 학습이 부족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런 이슈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현장을 제일 잘 알고 계신다면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전달을 하셔서 통합해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대 기업의 CEO다 내가. 그러면 그리고 100억의 예산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너무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내가 어떤 100대 기업의 CEO로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한다면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그런데 이제 1순위가 뭐였냐면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시세 이하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였고요. 그다음에 2위는 소외계층 환우, 그러니까 환자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나 수술비나 의약품 건강 프로그램 지원하겠다. 그리고 3위는 미세먼지 방지숲을 조성하겠다. 4위는 청년 취업 교육, 멘토링,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겠다. 5번째는 전국의 재난제 복구나 응급의료 인력 구호품을 지원하겠다. 이제 6위는 이제 디지털 교육으로 나왔고 7위는 저소득층 가구의 복지시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겠다. 8위는 이제 어린이집 문제, 9위는 뭔가 용감한 시민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들으러 오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한 기업분이 계세요.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막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 대표님이 1위가 저 취약계층이 시세가 저렴한 주택 공급이 나온 걸 보시고 본인이 원래 이제 지역에 계신데 지역에 이제 큰 기업인데 이 지역에서 원래는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사무실을 하나 더 열고 더 확장하려고 하다가 그걸 접으시고 우리 지역에 뭔가 청년들이 살고 싶게 만들겠다는 어떤 꿈이 생기셔가지고 이 우리 지역으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문화 시설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기업분들이랑 협의체를 만들어서 완전 바꿔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자문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하려고 하지 않고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느꼈던 어떤 사례들, 이슈들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셔서 정말 효과가 높은 그런 사회공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여러분들이 기업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때 기업이 조금 좋은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뭔가 변화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열심히 하는 어떤 기업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연구 차원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Q&A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원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연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다들 힘들었을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었을 텐데 그 저희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많이 이용을 못 하시다 보니까 좀 본인 스스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뭐 외출 자제도 하시면서 예방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좀 더 외로움과 뭐 우울감을 좀 많이 호소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그 대표님 강의하시면서 좀 저희가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복지관에서 좀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좀 이용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이나 뭐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 종사자분들도 좀 약간의 탄력성을 좀 잃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 시대에서 저희가 이런 탄력 회복을 위해서 사회공헌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르신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역으로 저는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어떤 소통이 될 수도 있고 단순 물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서 잘 정리해서 그런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베이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뭐 만약에 어르신들이 사실 온라인에 접근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분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뭔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계해서 뭔가 한다던가 아니면은 물론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뭐 AI나 이런 것 좀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이 자동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고민해본다라든가 사실 그런 걸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은 어떨까 또는 아무래도 혼자 외롭게 계시니까 뭔가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몇 마디라도 뭔가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든가 뭔가 아이디어나 방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분들한테 제일 필요로 한 게 뭔지를 잘 찾아내서 전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공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공헌 트렌드, 복지 현장 적용점을 주제로 교육 진행해 주신 정유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 취지 및 현황에 대해서 교육 진행해 주실 거고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에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가 올해 5회째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 협의회 최초로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를 주최하였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협의회인 만큼 선도주자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사 담당자로서 오랜 시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담당 고봉진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임이 그간 행사의 준비 과정과 행사의 취지와 당일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봉진 주임님 준비되었으면 시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 오늘 사업 소개 및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임 고범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사회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덕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더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는 현재 중앙협의회에서 매년 개최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그 외부 자원과 또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여 지역 단위 최초로 저희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와 경과 그리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하고 혁신적인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개발하고 다양한 주체가 함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희 원주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사업 제안팀에서 제안해 주신 제안서들과 PPT를 기반으로 사회공헌 제안집을 발간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 제안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공단, 공사, 민간기업과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의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진행되는 원주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사회공헌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